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오늘 보지소 전화하는 게 언제 989대 경기도지사들이 처음 듣고요. 덕수 형이 저보다 형이 출마할 거라고 저는 보지도 않아. 이재명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놔야 되지. 아우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표가 잘 안 나와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섭입니다. 김정섭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짝 콤비로 차려보시니까 정장보다 훨씬 더 산뜻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과장. 옷을 좀 편하게 입자고 해서 캠프 쪽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포원님답게 입을 만한 옷이 단 한 3벌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구석에 찾으면 몇 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만큼 청량함? 옷은 옷이지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지는 것 같아서 하신 것 뭐 같아서 저는 별로 옷을 사 입거나 뭐 고르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제 여친이 계속 이렇게 골라. 진짜 여친이 아니면 부인이요? 진짜 여친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네. 80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전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여서 예술만 아니 그래서 오른손으로 하려고요. 김문수 후보님 하면 네. 신선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후보 중에 나이도 제일 많고 한데 왜 사람들이 날 신선해할까라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완전히 좀 정계에서 떠나 있었거든요. 직접 여의도 떠나고 도지사도 떠나고 성시장 나와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계에서는 볼 때는 신선하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하면 김문수 하면 뭐가 떠오르지?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분들이 많아서 네. 김문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 첫 이미지 본인 생각 때 뭐였으면 제일 좋겠어요? 어려울 때는 확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김다르크 이런 거. 저쪽 그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추다르크라고 불리는데 김다르크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김다르크. 전선에서 본인이 보수 우파를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 이번에 마음 많이 단단히 먹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삼성 개헌 안배 시위하다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대학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다고 해서 제재. 또 민정학년 때 또 제재. 공장에 들어가면 또 해고, 또 한국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이 좀 약간 그렇습니다. 험난한 바시락길은 겁이 안 나는데 제 아내가 예. 이걸 막 이야기 시작하고 또 너무 끝없이 그냥 아내한테 돈을 얻었으면 이게 참 힘든 구차예요. 서울대는 정말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 동년동 한방에서 아이를 키워놨는데 네. 조그만 한방에 그 화장실이 있었어요. 밖에 문 열고 나와가지고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데 네. 그래가지고 요강을 잘 먹는데 요즘 한참 전부터 몰라요. 말씀하십시오. 요강이 꽁꽁 보이고 그 갓난 애가 손가락이 전 발밖에 어려워요. 그런 거 보니까 동상 제가 비슷하구나. 너무 장대가 가슴이 아팠어요. 봉천동 이스타표 그리고 여기 보면 아파트 한 채 예금 조금 전부 다 약간의 그 청렴함을 강조하긴 하는데 요즘은 민주주의보다 중요한 게 자본주의 아니냐 해서 그래서 저 사람 너무 그래도 돈도 하나도 없고 무능력한 거 아니야? 누가 가봤을 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은데 아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딸이 또 그냥 손가락이 얼고 이럴 때는 아빠로서 가슴이 무임승차.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교통비 감면 정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아니 그거 나중에 적자다 어떻게 메우려 그러냐 다 오쳐주는 게 오히려 그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경제활동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비판은 노인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자꾸 가고 싶은데 그냥 앉아있으면 무료로 갔다가 서울에 있는 어르신이 또 천안악산까지 가서 점심도 먹고 똑바로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복지 중에 필수고 가장 효과가 큰 복지사.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았어. 물어보시죠. 그죠? 지금 우리 서울시장도 이 돈이 너무 적자가 많다. 그럼요. 사실 적자 많으니까 계속 적자가 쌓이니까. 많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도와주더라도 안 해보고라도 이 부분부터 우선 도와드리니까 그만큼 저는 이 예종대포에 대한 이 어르신들의 할인지도 그냥 무료 예종대포 지원금은 수용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제 저도 후보님과 약간은 좀 이제 서먹서먹한 거 없어지고 친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질문한 그러셨어요? 저 원래 친하지 않아. 저는 우리 젊은 분들 보면 다 친하지. 그렇게 엄청 젊진 않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렇게
완전 뼛속까지 좌파인데 네. 지금 어쨌든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파로 위장전향을 합니다. 라는 거의 첫 번째.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나 도시사 김문수야. 저분도 역시 갑질의 표본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뭐가 더 억울하대? 두 번째가 억울하다기보다는 뭐좀 미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해도 소방관은 그러면 왜 안양교 소방교 김일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서로 전화가 시작되는 건데 그런데 장애 전화도 도지사가 전화할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소방관은 장난전화라고 생각했겠고는 저는 눈치가 빨라서 금방 알아채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 이래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 그 갑툭처럼 보였는데 그 소방관은 또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지소 전화하는 거 언제 989대 경기도 지사들이 처음 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조성스럽습니다. 그 일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여전히 공고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대권으로 보세요. 저도 제만 몇 개나 붙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잘 나오잖아요. 지지율 상관 저보다 높잖아요. 제발 그것 때문에 뭐 이기고 이런 것 때문에 낫다고 보지 한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후보께서 준비가 좀 더 안 됐으니 좀 절실함도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 표 안 되는 소리면 어떡한 거예요? 표도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옳은 것은 이긴다. 정의는 승리한다. 예, 정의는 이긴다고 보지. 정의가 진다고 하면 누가 정의를 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예전에 전광훈 목사하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내가 설사 저 사람이 내가 아직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날 포용해주겠어? 포용해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정광훈 목사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해야 되고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쭉 보시면은 제가 부정하거나 부패하거나 정치하는 동료들이나 국민들을 폄훼하는 일이 없어요. 너무 좀 심심할 정도로 딱 내놓고 고지 곧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느냐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김문수를 뽑지 않았어도 날 믿어달라. 그리고 날 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 부천 소사구에서 세번인데요. 예. 좀 부천 가서 물어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여당 야당 이런 거 아니고 누가 옳냐고 유냐고 생각하지 차별하지 않고 다 부어주고 다 그 옳은 데서 받아들였어요. 이때쯤 돼서 윤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만 두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관계 설정을 아직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뭔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거든요. 관계라는 것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 도리 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맺어야 되는 그런 마땅한 것이 관계지. 네. 달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게 우리 쇠파리도 있잖아.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저희는 한덕수 대행이 불출마를 하겠다고 안 했어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본인이 먼저 단일화를 얘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국민의힘에 유일한 당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회는 국민의힘이 입당도 안 했어. 예. 근데 공무원 사퇴 시점 오려면 3일 그때 그만두고 자기는 무소속 나오겠다. 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몇 %라도 깎아먹을까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대신 대체제가 한덕수고 본인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같은 내각에 있었잖아요. 총리 권한 네.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에 있는데 제가 이재명을 꺾기는 좀 더 힘겹겠죠. 관해를 2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합치자. 그럼 어떻게 합칠래? 단일화를 어떻게 할래? 이게 있으니까만 무조건 그거를 합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이. 실제로는 덕수형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덕수 형이 저보다 형님이 두 살 많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기록적인 그 많은 조 기록하고 있잖아요. 총리 최장수죠. 네. 달깔등 장관보다 최장수 총리. 그리고 또 탄핵감 됐다가 살아났죠. 상당히 여러 가지 점에서 지지가 일정하게 있다고.
정치를 하면 누가 잘할 수 있냐 이거는 별개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저 같은 공보다 늙어요. 이 늙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관료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에는 늙음이 더 잘한다고 보지 않아요. 저 같은 늙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쨌거나 공무원으로서는 이미 일정한 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늘은 해야 된다. 그렇게 있어. 후보께서 바라시는 대로 1, 1등이 돼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행 갑자기 뭐 본인이 출마한다고 오면 원칙에 예배되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무슨 정치라는 거는 원칙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거라고 저는 보지도 않아요. 출마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 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안 한다. 아까 말씀드린 늙음으로서 예. 상당한 정도 그 내공이 있습니다. 역기를 늙으면 역기를 본다든지 뭐 정치를 생각하는데 이런 건 상당히 그게 뭐를 그러면 권력 의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씀이에요. 좀 본인 의지도 그렇고 네. 또 강용정한테 괜히 나왔다고 했다가 기자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온갖 과도기 잡고 이러니까 소위 맷집이 그렇죠. 부드러워. 우리는 뭐 완전히 맷집이 안 돼. 내집하면 또 후보님이십니까? 우리는 칠판이 없지. 그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높이기도 하고 약간 누가 봤을 때 인신 공격 싸움 얘기 질문을 했거든요.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완전히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홍준표 후보는 제가 아주 뭐 사랑하는 제 아우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초조한다고 그냥 초조하면은 막 공격성 발기가 됩니다. 저는 뭐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아주 최대 있거나 아주 막 건져가면은 그게 초조할 수 있어요. 역시 보수 1위라 그러신 거예요? 저는 뭐 갑자기 어깨를 펴주시는데 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막 그냥 누구를 찌르고 이렇게 할 그렇게 뭐 내가 결승에 이 사람이 올라오면 좀 더 내가 수월하게 내 정책 메시지 잘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형이 있는 역할도 어려워. 아니 아까 홍준표 후보 초조해서 그런 말 한다고 근데 말씀하셨죠? 뭘 찍어서 뭘 상관이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해볼까 한 명씩?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좀 약하다. 혹은 내가 좀 참모였으면 나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라면 누가 했어요? 그런 분은 하나도 없고 오세훈 시장이나 네. 유승민 의원이죠. 이런 분들은 나오려고 다 준비도 많이 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도 안 나올 분이 있어요. 그래도 결승에 올라가면 그래도 이 사람이랑 구도가 그래도 좀 확연하거나 혹은 본인이 부각될 수 있다. 제가 가장 부각되는 수밖에 없다고 보면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후보 때문에 제가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이재명도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성남시장할 때 저도 경기지사를 했어요. 이렇게 대비해놓으면 과연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일을 많이 잘했느냐 다들 노력.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놔야 되지. 다른 뭐 우리 집안의 아우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표가 잘.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얘기 나서 짧게만 하나 이재명 대표 공통점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고향도 경상북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장점은 뭐예요?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아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저렇게 대통령 후보를 가장 근처에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정치에 이런 일이 없어요. 어제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은 후보님 보고 뭐라 그러던가요? 자기들이 제일 걱정이 일자리. 일자리. 대학은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일자리라는 게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 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도 좀 어떤 보관들 좀 일자리 늘리는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GE의 연구소를 판교 테크놀로기 제가 개발합니다. 세계 한 30대 이상 여러 개 많은 연구소 중에 한국이 젊은이 가장 우수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코리아 젊은이 최고. 주 52시간 이거는 어떻게 가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회에다가 반도체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네. R&D를 하기 위해서 52시간을 넘었어. 필요하면 더 늦게 작업했는데 민주당에서 해주겠다고 해요. 안 해줬어. 우리 고용노동 장관으로서 행정 규칙으로서 네. 지금 3개월마다 특별 연장 걸로 연장해주는데 6개월 늘려가지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기업 유치하고
고급 인력들 다 경기도로 끌어올렸던 그 토대를 다 후보님이 하신 거고 그 나머지 과실을 남경필 특히 최근에 이재명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때 그걸 이제 꽃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토대를 다 만들어놨다. 제가 있을 때 꽃을 피웠어요. 예를 들면 GTX 네. 제가 있을 때 시작했어요. 제가 있을 때 착공까지 했어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네. 보통 남들은 4년하고 그만 그렇죠. 몇배 지금 제가 689대 경기도지사인데 689명 경기도지사 중에 제가 자, 최장 689면 조선시대까지 합친 거. 조선시대 대통령 김문수 하면 딱 떠오르는 화두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왼손 잡여서 왼손으로 아니 왼손 오른손으로 하려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무슨 팔굽혀펴기도 그렇게 하시고 월급비긴 잘해. 아니 턱걸이도 그렇게 하시는데 몸이